내 이름은 이주인 시계요. 시계요.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장로님? 극악무도한 악인에게 지옥을 보여주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날 빈민가의 장로님이 한 남성을 데려왔다. 자네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데려왔다네. 당신이 복수를 대신해준다는 분이신가요? 우선 제 모습을 봐주십시오. 휠체어를 탄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무심코 눈을 의심했다. 이건 청년의 머리는 기괴하게 벗겨져 있었고 전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잇몸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믿기지 않지만 이 증상은 방사선에 비폭된 건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시골 어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격하게 피를 토했다. 괜찮으십니까? 이보게 청년. 괜찮습니다. 그보다 제 얘기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온 것인가?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네, 그놈은 우리를 방사선에 녹초시키고 섬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청년은 전대미문의 참극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청년의 이름은 코모다 타케시, 21살의 어부였다. 나미씨, 이거 봐! 엄청 많이 잡았어! 우와, 그에겐 나미씨라는 약혼자가 있었다.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되겠다. 두 사람은 관동지방 외딴 섬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어때요? 제가 직접 잡은 정갱이에요. 이거 월척이구만. 타케시도 어른이 다 됐어. 회와 초밥을 만들었단다. 어서들 먹으렴. 섬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잔치를 벌였다. 이제 곧 결혼이구나. 애 많이 낳아야 한다. 네, 그럼요. 할아버지, 그거 도시에선 성희롱이에요. 타케시랑 싸우거든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오거라. 네. 아주머니도 참. 그들은 두 사람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몇 달 전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섬에 찾아왔다. 공사라 정말 믿어도 되는감? 물론입니다, 어르신. 대규모 공사라 걱정이 크시겠지만 희귀 광물이 발견되면 경제적 이익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키노시타, 본토에서 파견된 정치인이었다. 이 섬에서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갱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제 일본은 강해질 거야. 정부 주도 아래 공사를 감독한 이가 바로 키노시타였다. 연구자를 빼면 거의 외국인 노동자네. 일본인 노동자는 얼마 없나 봐. 건설회사 직원과 연구원들은 섬에 머물며 작업에 매진했다. 자, 선생님도 한잔하시죠. 우리 섬을 잘 부탁하네. 네, 맡겨주십시오. 공사가 잘 되면 섬이 더 활기차지겠지? 젊은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원 개발로 섬은 더욱 번영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섬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게노시타,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건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일이면 준비가 마무리될 겁니다. 이 실험으로 일본은 더욱 강대해질 것이다. 주민들은 상상을 초월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날 모코다 씨는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아내와 미래의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해라. 네? 그런데 그때 깜짝아! 바다를 뒤흔드는 굉음이 저만치에서 울려 퍼졌다. 굉음의 원인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통해 알고 있었다. 전에 말한 해저 굴착 작업인가 보네요. 아, 공사 중이었구만. 폭발 소리 참 요란하군. 자원 굴착 공사 때문이겠거니 하고 두 사람은 짐작했다. 그런데 파도가 거세지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공기에 금속 냄새가 섞여 있어. 저기 봐라, 타케시. 물고기가 도망치고 있어. 이런 일은 처음인데. 뭐지? 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불안감은? 엄청난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 새들도 다 도망치고. 괜찮을 거야. 섬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잖아. 유난히 바람이 거센 날이었다. 바다가 울고 있어. 이건 대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을 싣고
몰아쳤다. 그로부터 며칠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아이고 머리야. 사카이 할아버지! 건강했던 사카이 씨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진 것이다. 그 후 주민들은 하나둘씩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어머, 어떡해. 의사 불러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 중에는 심한 구토를 한 사람도 있었다. 섬에서는 노령의 의사 한 명이 주민들의 치료를 담당했다. 어디 보자. 발열과 구토. 그 해산물을 잘못 먹었나 보구만. 집단 식중독이 맞다면 충분한 수분과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겠지만 의사는 자택에서 요양할 것을 권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생선이 금속이라도 삼킨 모양이지? 뭐 계란날도 있는 거지. 의사의 말대로 주민들의 증상이 완화되었다.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나날이 시작되었다. 그러고 보니 요새 키노시타 이원이 안 보이는구먼. 바쁜가 보지. 공사 다 망한 사람이잖아. 아니, 그럴 터였다. 다시 악몽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아주머니! 병원으로 가요! 가까운 동네 아주머니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혈토를 했다.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기도 했다. 맙소사, 내 머리카락이. 대체 왜? 증상이 나타난 것은 노인뿐만이 아니었다. 혈변... 의뢰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혈변을 넣었다. 의사 선생님! 섬의 의사도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게 됐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주민들은 본토의 의사를 불러왔다. 맙소사, 믿기지 않아. 선생님, 대체 무슨 병이죠? 이어지는 의사의 충격 발언에 의뢰인은 귀를 의심했다. 이 증상은 픽폭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뭐라고요? 방사선 피폭의 그 피폭? 네? 그랬다. 주민들의 증상은 방사선 피폭 증상과 똑같았다. 초기에는 단기적인 발열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그 뒤에는 잠시 완화되었다가 식중독이었나 보다. 잠복기에 들어간다. 몇 주가 지나자 진정한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방사선이 골수세포를 손상시켜 혈구가 감소하고 잇몸이나 체내에서 계속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의사는 불이 나게 등을 돌렸다. 대체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도쿄로 돌아가서 보고해야겠어. 방사선은 체내의 DNA까지 파괴했고 아, 머리카락이. 아주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피해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분노한 의뢰인은 키노시타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람들이 방사선 피폭됐어. 우리 섬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심한 대답뿐이었다. 예. 방금 전문가에게 핵물질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질 조사를 하던 중에 천연 방사선 광물이 노출됐다는군요. 지금 사태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큰 병원을 수배해 둘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키노시타는 이렇게 답할 뿐이었다. 그들은 섬에서 탈출하고 싶어 했다. 피부가 너무 쓰라려. 그러나 대부분 중병을 앓는 고령자였던 탓에 탈출할 여력은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평화로운 섬이 지옥이 된다니. 그들은 사정없이 피를 쏟았다. 이 얼마나 침통하고 어이없는 일인가. 사카이 할아버지! 안돼! 가족이나 다름없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윽고 최악의 사태가 현실이 되고 마는데 타케시, 불은 왜 끈 거야? 안 껐어. 켜져 있어.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남이 제발 죽으면 안 돼. 나미 씨는 폐혈증에 걸렸고 말도 안 돼. 남이 안 돼. 끝내 숨을 거두었다. 코모다 씨 또한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지만 이건 지옥이야.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놈을 찾아내겠어. 죽기 전에 키노시타에게 복수하기 위해 본토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본토와는 거리가 있어 원래 같으면 여객선을 타야 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놈을 찾아내고 말겠어. 쿠모타 씨는 추가 연료를 싣고 자신의 어선을 탔다. 여객선은 너무 위험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장장 사흘에 걸쳐 본토를 향했다. 그렇게 도쿄에 도착한 것은 좋았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저 사람 봐. 징그러. 여긴 어디지? 결국 피까지 토하는구나. 증세는 더욱 악화되기까지 했다. 몸 상태는 최악인데다 이곳의 지리도 알지 못했다. 그는 길을 헤매다 빈민가에서 힘이 다해 쓰러졌다. 쓰러진 그를 발견한 사람은 빈민가의 장로님이었다. 총각, 괜찮은가? 아니, 이제껏 산전수전을 겪어온 장로님은 그의 상태를 바로 눈치챘다. 맙소사, 이 몸출혈 설마 피폭인가? 전쟁 중도 아닌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장로님은 그를 힘으로에게 데려갔다. 아마 오래 살지는 못할 게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자네를 소개한 걸세. 이해했습니다. 나미와 성 사람들은 제게 가족이라 다름없었어요. 다음 순간 코모다 씨가 악귀 같은 얼굴로 소리쳤다. 난 그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다들 피를 토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갔어요. 나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미가 왜 그런 끔찍한 꼴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말을 끝냄과 동시에 코모다 씨가 힘을 잃고 쓰러졌다. 얼굴은 흑빛으로 물들었고 오른쪽 눈은 탁해지기 시작했다. 오른쪽 눈이 안 보여. 어찌 이런 일이. 오른쪽 시력을 잃었어. 그는 마지막 힘을 쥐었자 우리에게 간청했다. 부탁입니다. 모두의 억울함, 우리 섬의 복수를.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마지막 부탁이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과 분노를 범인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한을 헤아리지 않고서 어찌 고문 소믈리에라 칭할 자격이 있겠는가. 코모다 씨를 히무로에게 보낸 뒤 속보입니다. 키노시타 유키츠구 의원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는 뉴스를 접했다. 의뢰인이 범인으로 지목했던 키노시타 의원의 부고 소식이었다. 놈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이지? 섬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틀림없군. 이 사건엔 내막이 있어. 고문 소믈리에의 감이 그렇게 말해주었다. 나는 곧장 정보상 고다이를 만났다. 정치의 세계는 냉혹한 법이지. 정보를 얻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그래, 시간을 빼앗아서 미안하군. 유능한 고다이조차 정보를 알아내진 못했다. 잠깐만, 실마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키노시타는 오사카 부지사의 제자였어. 자세히 설명해줘. 그 부지사는 텐노지구미와 유착관계야. 텐노지구미가 부지사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다더군. 고다이는 인류 정보상답게 실마리를 던져주었다. 텐노지구미는 관서지방의 야쿠자 조직으로 토가리 게냐나 시부야 다이치의 이름은 뒷세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아주 작은 단서일지라도 세상 끝까지 쫓는다. 채비를 마치고 사무소를 나서려던 것들. 고모다 씨가 다시 사무소로 찾아왔다. 단서를 찾으신 거죠? 저도 데려가 주세요. 병원을 빠져나온 것인가? 부탁이에요. 움직일 수 있을 때 뭐라도 하고 싶어요. 평소 같으면 의뢰인을 현장으로 데려가진 않았겠지만 그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단 저는 당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많이 괴로우실 겁니다. 나는 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무소를 루카와에게 맡기고 나는 그와 함께 기차에 탔다. 그 텐노지구미란 곳으로 가시는 거죠? 네, 유일한 단서인지라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이상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말없이
기차가 신 오사카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하나코, 곧 내 손에 거금이 들어올 거란다. 다음 순간 앞 승객이 벼랑간 의자를 뒤로 젖혔다. 인형을 가슴에 품은 남자가 의자의 틈으로 시선을 보내왔다. 픽퍽을 당하셨다죠? 그 목숨 좀 더 일찍 끝내드리지요. 어?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윽고 남자가 칼을 꺼내는가 싶더니 푹 찔러드리지요. 네? 코모다 씨를 공격하려 했다. 나는 미리 벗어둔 조끼로 내가 있는 한 어림도 없다. 그래를 칼을 휘감음으로써 방어했다. 그 직후 앞좌석 옆에 붙은 페달을 밟았다. 코모다 씨,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리십시오. 누구냐? 얼굴 좀 보자. 아이쿠. 그리고 의자를 발로 차 회전시켰다. 그렇게 나는 자객과 눈을 마주쳤다. 아, 이건 놀랍군요. 이쪽이 더 편하겠지. 안 그런가, 킬러? 척 보기에도 제정신이 아니다. 이 기차 안에 있어선 안 될 놈이었다. 하나코, 이자가 맨손으로 겁도 없이 덤비는구나. 그 직후 킬러는 앞을 못 보게 해주지. 칼로 내 눈을 공격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철판이 든 신발로 킬러의 정강이를 쳤다. 칼은 엉뚱한 곳에 박혔다. 눈을 찌르는데 칼은 굳이 필요 없지. 킬러의 오른쪽 눈을 터트려 반격했다. 고통스럽다다. 내 눈. 광기로 가득한 외침이 주변에 울려 퍼졌다. 다음 순간 하나코, 너도. 킬러가 인형의 오른쪽 눈을 칼로 도려냈다. 내 앞에서 빈틈을 보이더니 다음은 목이다. 그런 다음 하나코라는 인형을 강제로 빼앗아 그것으로 놈의 얼굴을 가격했다. 충격을 견디지 못한 하나코는 팔다리가 박살나고 머리카락이 뽑혔다. 돌려주지. 하나코. 당장 꺼져라. 그리하면 목숨은 살려줄 테니. 아무도 죽이지 않았으니 자비를 베풀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나는 괜찮지만 하나코를 다치게 한 당신을 깊이 원망할 것이다. 킬러가 품에서 고풍스러운 총을 꺼냈다. 당신 같은 강자에겐 총을 쏴봤자 통하지 않겠지? 놈은 느닷없이 총을 난사해 안녕히 나중에 다시 만나기를. 창문을 깨고는 하나코, 우린 하나란다. 바깥으로 힘차게 몸을 던졌다. 초고속 열차에서 뛰어내린 킬러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 격하게 땅을 굴렀다. 그 결과 놈은 인형과 마찬가지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나코, 이 원하는 기필코 갚으리라. 그런데도 놈은 웃고 있었다. 대체 뭐하는 녀석이었을까? 바람을 많이 맞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다른 자리로 가시죠. 아, 네. 대단하다. 긴급 정차합니다. 놈의 목적은 코모다 씨였어. 함께 다니길 잘했군. 역시 이 사건 뒤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텐노지구미로 향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운이 좋은걸.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오랜만입니다. 실례인 줄은 알지만 사정이 있어 오사카에 들렸습니다. 실례인 줄 알면 얼른 고문 소믈리에, 도쿄에서 여기까지 웬일이지? 이 남자는 시부야 다이치 텐노지구미의 무투파 조직원이다. 이곳은 엄연히 텐노지구미의 구역이다. 아직 날이 덥죠. 약소하지만 선물로 매실을 가져왔습니다. 용건을 말하기 전에 선물을 건네는 것이 예의다. 시부야는 곧바로 선물 상자를 개봉한다. 고전적인 선물이군.
코모다 씨를 본 시부야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제 증상은 설마... 실은 오사카에 용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얼마 전에 사망한 키노시타 유키즈크 의원 말이가 사건의 진상을 쫓으러 온 거지. 시부야는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이때만 해도 알지 못했다. 좋아, 당분간 손 잡자고. 안으로 들어와. 예, 고맙습니다. 우리랑 가까워지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이상한 사투린 안 써줬으면 좋겠어. 무적행 같은 어둠이 우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내 이름은 이주인슈게요. 시부야씨,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존칭은 쓰지 말아줘. 어색하니까. 오사카에 있는 텐노지구미 사무소를 방문한 고문 소믈리에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 코모다 타케시 씨다. 저는 시간이 없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는 방사선에 피폭되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시부야 다이치. 좋아, 협력하겠어. 나도 마침 그 사건을 조사하던 차였으니까. 텐노지구미의 무투파 조직원이다. 의뢰인의 고향인 아오하지마에선 자원 개발이 한창이었다. 저게 말로만 듣던 해조 굴착인가 보구만. 그러나 그 실체는 피부가 아파. 방사능을 퍼뜨리는 핵실험이었다. 주민들은 방사선에 피폭되었고 대부분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 피해자 중에는 남이 안돼, 죽지 마. 코모다 씨의 약혼자인 나미 씨도 있었다. 그 착한 나미가 왜 피를 토하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냔 말입니다. 나는 그의 사정을 알고 의뢰를 받아들였다.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했던 키노시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다. 바로 그거다. 그런데 자원개발의 총책임자였던 키노시타 의원이 얼마 전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키노시타 의원의 사망 소식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섬에 대한 기사는 한 줄도 없어. 며칠 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시부야에게 점장이 말을 걸었다. 시부야 씨,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요시다. 무슨 일이야? 요시다 씨는 한때 아오하지마의 도민이었다. 친구가 그러는데 고향에서 큰일이 났대요. 이것 좀 봐주세요. 청년이 보여준 영상은 말 그대로 지옥 같았다. 몸이 뜨거워. 살려줘. 어떻게 이런 일에? 이게 정말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다니까요. 같은 일본인데 기사 한 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용기를 내서 인터넷에 올려봤지만 공식 사이트에선 조작된 영상이라고 못을 박아버리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요시다는 부모님 사정 때문에 오래전에 섬을 떠났어. 우리 고객이 눈물로 호소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 그런데 우리 사무소엔 무슨 볼일이지? 키노시타가 현 오사카 지부의 제자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부지사와 텐노지구미는 유착관계라고 하더군. 나도 계좌미 신경 써서 주변을 조사 중이야. 역시 움직임이 빠르군. 시부야는 얼마 전 와카우 오사카 지부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키노시타 말이군요. 요즘 상태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도쿄를 나서고부턴 정치인으로서 신념을 잊어버리고 출세에 눈이 멀었죠. 모치즈키라는 정치인과 엮이고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치즈키 타카이코, 정치계의 거물이다. 이대로 가면 일본은 점점 가난해질 것이다. 반드시 옛날의 위엄을 되찾아야만 해. 애국심에 강한 우파 정치인이라고 들었는데 모치즈키를 조사하는 게 빠르겠군. 조심하는 게 좋을걸. 그 녀석 소문이 좋지 않더라고. 실력 있는 킬러를 부하로 두고 있다더군. 하나꽃, 오늘은 세계의 심장을 손에 넣었구나. 모치즈키를 적대하는 자는 남김없이 처리한다고. 그럼 날 습격한 것도 그 녀석이겠군. 뭐라고? 정말이야? 부지사한테 들은 얘긴데 키노시타는 중요한 자료를 사무소에 꼭꼭 숨겨두고 있다더군. 중요한 자료는 들고 다니지 말고 사무소에 숨기라고 가르쳤다던데. 시부야는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돌고 돌아 도쿄로 돌아가기로 했다. 좁아. 자리를 잘못 골랐어. 좁은 건 나도 마찬가지다. 와카오 부지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키노시타 의원의 사무소를 조사할 수 있었다. 중요한 정보는 의자 및 양탄자에 숨긴다. 부지사의 가르침대로건 키노시타의 스승인 부지사 덕에 유용한 정보를 손에 넣었다. 우리는 곧바로 SD카드의 내용을 확인했다. 회의록이 있을 거야. 자료를 확인한 우리는 모치즈키가 극우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역사적으로 핵 보유국끼리 전면 전쟁을 치른 사례는 없다. 미국과 소련만 봐도 알 수 있지. 설령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일본 또한 핵으로 무장해야 한다. 모치즈키는 핵우산 이론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동맹국인 미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 일본은 안전하다고? 물러 터진 소리. 미국이 일본을 위해 핵을 쓰리란 보장이 어디에 있지? 말만 번지르하게 해봤자 결국 자기 나라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정부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면 내가 하겠어. 남쪽의 외딴 섬을 거점으로 삼으면 다른 나라에 피해가 가진 않겠지. 그렇게 놈은 키노시타를 앞세워 아오하지마에서 핵실험을 자행한 것이다. 모치즈키는 오랜 세월 동안 권력과 뒷세계의 연출을 이용해 실험을 이어왔다. 5천만 엔을 주지. 자네도 핵의 가능성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나? 5천... 거액의 보수를 약속함과 동시에 연구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협박도 잊지 않았다. 자네 온라인 도박에 빠져있는 모양이더군. 회사에 알려지면 해고당할 텐데. 그리고 일본어가 어눌한 불법 체류자를 실험에 동원했다. 진짜 돈 주는 거야? 물론 보수는 두둑하게 주지. 거절하면 깜빵에 쳐넣겠다. 이 또한 돈과 협박으로 이루어낸 일이었다. 그리고 실험용 플루토늄을 외국 브로커로부터 소량씩 밀수해왔다. 플루토늄을 밀수했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가? 과거 유럽에서도 핵물질을 밀수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순 없지. 한창 정보를 파헤치던 바로 그때 불이! 느닷없이 불이 꺼지며 사방은 어둠에 휩싸였다. 나의 육감은 격하게 요동쳤다. 이건 어쩌면... 다음 순간 나는 의뢰인의 방패를 자처했다. 이주인 씨? 그와 동시에 칼이 내 등을 파고들었다. 이주인 나리!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칼로는 내 근육을 뚫을 수 없으니까. 몸이 무슨 타이어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노린 것이 틀림없었다. 시부야, 코모다 씨를 데리고 도망쳐줬으면 한다. 싫은데 저건 내가 이 손으로 처리하겠어. 그치만 사람 한 명을 지키면서 싸우긴 쉽지 않겠지. 알겠어. 당신 말대로 하지. 시부야 다이치, 역시 상황 파악이 빠르다. 무슨 함정이 있을지 몰라. 그렇다면 우리도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시부야가 의뢰인을 업고 냅다 뛰기 시작했다. 꽉 잡고 있어. 그리곤 3층 높이에도 아랑곳않고 나이츠 인 더 스카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런 데서 죽을 수 없지. 이거 참 코모다 씨가 가비여서 망정이지. 시부야는 옆 건물 옥상으로 보란듯이 착지했다. 그 순간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그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원수를 갚으러 왔다. 역시 너였군. 꼬락서니가 우습기 짝이 없구나. 눈앞에 인형을 품에 안은 남자가 서 있었다. 안았고 이 녀석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 같으니. 몸 여기저기를 강철로 감싼 모양새가 마치 갑옷을 입은 듯했다. 이자는 기차에서 의뢰인을 습격한 적이 있었다. 눈을 터뜨려주지. 내가 인형을 망가뜨리자 남자의 광기가 눈을 떴다. 놈은 망가진 인형을 품에 안고 우리는 하나란다. 달리는 열차 밖으로 스스로 몸을 던졌다. 안았고 네 원수를 꼭 갚아주마. 그렇게 놈은 인형과 함께 큰 부상을 입었다. 괴물 같은 놈,
기차에서 떨어지고도 아직 살아있었을 줄이야. 하나코와 나는 한 몸이다. 하나코를 고치고 나 또한 되살아났지. 그 말대로 인형은 군데군데 꿰맨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때 킬러가 몸을 낮추었다. 이번 대결의 승패는 이미 정해졌다. 남자의 몸에서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곳은 나의 영역이다. 뭐? 바닷물 냄새. 설마. 액체는 삽시간에 퍼져 바닥이 금세 축축해졌다. 해조류의 가오다. 액체의 정체는 활막 성분인 후코이단이었다. 그 순간 남자가 내게 달려들었다.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신발 밑창에는 무수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나는 거리를 벌리려고 했지만 바닥이 미끄러운 탓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나는 경마 기술을 방불케 하는 균형 감각으로 넘어지지 않고 간신히 버티는 데 성공했다. 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상단차기를 날렸다. 그 징후스러운 얼굴을 뭉개주마. 공격을 회피하기가 무섭게 다음 공격이 날아왔다. 어디 감히. 나는 이마로 공격을 받아냈다. 물리 공격은 내게 통하지 않는다. 강철과 같은 목은 이 정도 공격에는 끄떡없다. 놈의 수법은 이미 간파했다. 급소가 무방비 상태로군. 놈의 사타구니를 발로 가격했다. 그러자 놈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림없다.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놈은 하나코의 사타구니를 잡고는 우리 사랑스러운 하나코, 소중한 곳을 건드려 미안하구나. 거리낌 없이 손으로 뭉개버렸다. 고통을 공유함으로써 상대와 유대감을 강화한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 중 하나지. 또한 인형을 살아있는 인간처럼 취급하는 행동은 하나코는 인간이다. 망상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방금 놈과 대치하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개주인간, 킵스뿐 아니라 몸속까지 금속으로 차 있어. 용케 눈치챘군. 그랬다. 놈은 자신의 뼈를 금속으로 보강한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 하나코의 뼈도 철로 되어 있으니. 기차에서 뛰어내리고도 살아남은 이유는 놈이 개주인간이기 때문이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시아의 실험 또는 기술자에 의해 인체를 금속으로 개조한 사례는 실제로 존재한다. 내 몸은 강철이다. 그러나 전신 개조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다. 약물 중독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렇다면 무통각증인가? 킬러가 인형에게 말을 걸었다. 하나코, 이자가 우리 대를 끊어 놓을 작정이구나. 어떡하면 좋겠니? 이윽고 놈이 광기의 연극을 시작했다. 죽여버리고 싶어. 미간에 칼을 꽂아버릴 거야. 그래 알겠다. 저 작은 눈도 열받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단순한 촌극은 아니다. 놈 안에 하나코라는 인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일종인 모양이군. 한 사람의 몸에 여러 개의 인격이 존재하는 질환이다. 그때 킬러가 돌격해왔다. 나로 말하자면 유라 가문의 후예, 발차기와 고리움 무술이 특기지. 상단차기가 날아온 순간 이 발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빼앗아 왔던가. 놈의 엄지발가락에선 칼이 튀어나왔다. 나는 방어 대신 회피를 택했다. 머리를 갈라주마. 칼끝이 내 뺨을 스쳤다. 외과 수술로 발에 칼을 심었나. 무릎에서도 칼이 튀어나왔다. 여기도 있다. 나는 칼을 완벽히 회피했다. 그와 동시에 주먹을 날려 개조인간이라 놈의 관자놀이를 힘껏 가격했다. 아예 프릭쇼에 나가지 그래. 하나코, 니는 용서치 않겠다. 놈은 피를 뿜으며 하나코의 얼굴을 때렸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인형 머리카락만은 진짜군.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을 썼나. 아, 이걸 알아채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나코와 나의 유대.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코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속절없이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하나코,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싫어요. 전 하나코가 아니라고요. 허나 며칠간 묶어두었더니 결국 죽고 말았다. 이런, 결국 숨을 거뒀군. 내가 이렇게나 사랑해줬거늘. 별 수 없구나. 이 또한 하나코의 숙명일 터이니 육체는 죽어도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으리. 하나코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머리카락을 잘라두었었지. 이로써 하나코는 다시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와 한 몸이 되어 영원한 삶을 얻었지. 그 후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하나코의 양친을 만났지. 그대들이 하나코의 양친인가? 뭐야 당신? 하나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단다. 하나코를 위해 두 사람을 죽이고 머리카락을 잘라 인형 2개를 추가로 만들었지. 하나코, 부모님도 우리 사이를 축복하신단다. 하나코의 미소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지. 이거야말로 진정한 유대다. 요컨대 죄 없는 소녀와 양친을 살해했다는 소리군. 한때 망자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지. 더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겠군. 근거 없는 헛소리를 들으니 귀가 썩을 지경이야. 깨끗이 숨통을 끊어주려 했건만 생각이 바뀌었다. 지옥 밑바닥보다 더 깊은 심연을 보여주지. 고문을 통해서. 이자도 고문 소믈리에로서 마땅히 처단해야 한다. 놈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무슨 일이지? 갑자기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다니. 그 어떤 미치광이라도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웃기지 마라! 놈은 냉철함을 잃고 황급히 총을 꺼냈다. 암만 속도를 낸다 한들 소용없다. 나는 모든 탄환을 피했다. 어떻게 된 거지? 조준했을 땐 이미 사라지고 없더니. 탄환은 금세 바닥이 났다. 뼈가 금속이라 그런지 움직임도 직선적이군. 바닥을 미끄럽게 해봤자 그런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날 잡을 수 없다. 놈은 계획을 바꾸어 근접전을 시도했고 꼬치구이로 만들어주마! 웃기지도 않는군. 칼을 마구잡이로 찔러대기 시작했다. 이윽고 놈이 팔을 완전히 뻗는 그 순간, 지금이다. 나는 팔을 붙잡고 관절을 꺾었다. 뼈는 강철로 되어 있을지라도 관절은 존재했다. 놈은 다른 한쪽 무릎에 숨겨두었던 칼로 공격했다. 같은 수법이 통할 것 같나. 나는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발차기를 날렸고 놈의 무릎 관절이 반대로 꺾였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다니. 뭐라고 있나. 어서 하나코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럼 이건 어떠냐? 그러나 놈이 하나코의 머리를 깨부셨다. 하나코의 머리에도 칼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하나코, 기차를 놔! 엉망진창이군. 물론 내게는 통하지 않는다. 나는 기어이 놈의 팔을 잡고는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그 충격으로 놈의 머리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 내 머리야! 하나코와 똑같이 만들어준 걸 고맙게 생각해라. 그 순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낙하할 때의 충격으로 키노시타 의원의 명패가 놈의 발밑에 끼어 있었다. 지뢰의 원리를 쓰면 금속을 부러뜨리는 건 어렵지 않지. 놈의 왼팔을 밟아 부러뜨렸다. 나는 멈추지 않고 팔 곳곳을 밟아댔다. 내 신발은 철판이 들어있지. 그 후 명패를 다리 쪽으로 이동시켜 다리도 부러뜨려주지.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 마찬가지로 다리를 마구 부러뜨렸다. 수레바퀴 고문과 유사한 형태다. 그러자 남자의 몸은 참혹한 꼴로 변해버렸다. 아참, 하나코를 고치면 너도 낫는다고 했지. 이곳은 국회의원 사무실. 특별히 고쳐주지. 인형을 고칠 셀로판 테이프 정도는 갖춰져 있다.
다 고쳤다. 너도 일어나야지. 하나코. 하지만 놈은 하나코처럼 일어서지 못했다. 딸인가? 맙소사, 금속이 부러지다니. 광기에 절어있던 킬러의 얼굴이 공포로 물들었다. 인형과 넌 하나가 아니다.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에 현실을 각인시켜주지. 나는 절망 그 자체다. 오랜 세월에 걸쳐 킬러의 망상은 막을 내렸다. 우린 하나야. 야, 하나코가 인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자식이 지금 뭐라는 거지? 절망을 겪고 이성을 되찾았군. 나는 킬러의 두피를 통째로 잡아뜯었다. 피해자의 고통을 너도 한번 느껴봐라. 두피를 벗기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고문 중 하나다. 아파. 팔다리가 아파. 육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해도 공포심이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네 놈이 어떤 병을 앓고 있건 상관없다. 살려줘. 날 움직이게 하는 건 고통받은 피해자의 복수심뿐이다. 그 어떤 미치광이도 내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김에 천천히 고문해주지. 그 후 킬러의 뼈를 1cm씩 부러뜨린 결과 놈은 새까만 시체가 되었다. 미친 킬러 녀석 도움이 안 되는군. 허나 나를 잡을 순 없을 거다.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악질 정치인 모치즈키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큰 난항을 겪게 되는데, 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마세요. 고맙구나. 전투를 치른 뒤 상처를 치료 중엔 고문 소믈리에다. 나는 일본 전통 인형을 품에 안고 다니는 킬러를 만났다. 증오스러운 저 남자를 찢어 죽이자꾸나. 그 자리에는 의뢰인 코모다 씨가 있었고, 실례합니다. 나는 그를 지키려다 등에 상처를 입었다. 킬러를 없앤 뒤 우리는 잠깐 사무소로 돌아왔다. 죄송해요, 이주인 씨. 저 때문에 부상을. 의뢰인 코모다 씨는 충격적이게도 방사선에 피폭된 상태다. 그의 고향인 외딴 섬 인근에서 핵실험이 이루어졌다. 그 정치인이 말했던 해저 굴착 작업인가봐요. 그로 인해 섬 주민들은 방사선에 피폭되었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 거야? 의뢰인은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 판짠가 모치즈키라는 정치인이라는 건 알아냈는데 아직 그 자식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았다 아이가. 이 남자는 텐노지구미의 시부야. 현재 우리와는 협력 관계다. 모치즈키 타카이코는 광신적인 극우 정치인이다. 지금이야말로 핵실험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 그 순간 시부야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 부지사님이다. 네, 부지사님. 말씀하이소. 전화를 건 사람은 오사카 부지사였다. 모치즈키의 향후 일정을 알아냈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조만간 오사카에서 엑스포 상공 기념 파티가 열릴 겁니다. 지식인들은 물론 기업의 권력자들도 다수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모치즈키도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다는군요. 여러 분야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그들의 환심을 사 지지자를 모으려는 속셈일 겁니다. 표심을 끌어모아 입지를 다지겠다 이건가.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키노시타를 잘못된 길로 이끈 건 모치즈키지만 스승인 제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야지요. 부지사의 제자였던 키노시타 의원은 단번에 숨통을 끊어주지. 넌 누구냐? 핵실험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으나 모치즈키에게 이용당하고 끝내 제거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도 코사쿠, 정재계의 최고 권력자도 그 자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정보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미도 코사쿠, 일명 어르신이라 불리는
그는 뒷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다. 반역자든 모조리 제거한다. 그것이 안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어르신을 적대한 자는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된다고 한다. 그런 거물들 다 모이는 파티에 우리가 잠입을 해야 된다, 그 말 아이가? 정보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겠어. 엑스포 관련 행사라면 국가 수준의 규모겠군. 모치즈키를 잡으려면 엄청난 수의 경비를 뚫어야만 해. 예컨대 오사카 야쿠자 힘 좀 빌리겠다 이 소리네. 부지사님이 위험을 부릅쓰고 우리를 도와줬으니 우리 텐노지구미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지. 행사 당일에 전투원 최대한 땡겨 먹을 기다. 시부야, 진심으로 감사한다. 나는 부지사 비서로 잠입하지. 내가 또 지적인 이미지 좀 있잖아. 초록색 머리를 한 비서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리하여 텐노지구미와 힘을 합쳐 모치즈키를 포획하기로 했다. 그날 밤 한 대의 차가 밤길을 달리고 있었다. 겨우 증거를 잡았어. 핵실험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차 안에는 모치즈키를 추적하는 기자들이 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은 누군가의 인형을 보았다. 눈앞에 서 있는 건 기묘한 풍모의 남자였다. 으악, 사람이잖아. 안돼. 피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안돼. 결국 남자는 차에 치이고 말았다. 기자들은 허둥지둥 차에서 내렸다. 큰일 났다. 그런데 그때 아야야. 차로 칠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남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몸을 일으켰다. 말도 안 돼. 차는 완전히 찌부러졌는데 이 남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 모치즈키의 정보를 유출할 생각인가 보군. 독특한 억양 뒤에는 광기가 배어 있었다. 대답해. 교통사고 건은 용서해 줄 테니. 뭐? 그래. 우린 모치즈키를 쫓고 있어.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그래. 그대들의 마음속에 악령이 깃들어 있군. 남자가 두 자루의 검을 꺼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다. 몸에 구멍을 뚫어 악령을 내보내주지. 남자가 기자 두 명을 동시에 칼로 마구 찌른 것이다.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악령이 쓱 빠져나갔겠지? 수고했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모치즈키였다. 어르신이 보내신 암살자답게 실력은 확실하군. 모치즈키와 어르신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모치즈키, 누군가가 자네를 쫓고 있다고 들었다. 경호원으로 두고 있던 킬러도 죽었다지. 어르신께 걱정을 끼쳐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별것 아니니 금방 처리하겠습니다. 언제 폭주할지 모르는 놈이지만 핵실험은 무척이나 유용하다. 좋다. 암살자를 한 명 빌려주마. 모치즈키는 어르신의 비호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모치즈키는 그렇게 말하며 토치를 꺼냈다. 강하고 아름다운 이 나라에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그리고 토치로 기자들의 얼굴을 태워버렸다. 한편 우리는 다시 오사카로 돌아갔다. 도착했다. 당신은 텐노지구미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이주인 씨시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바로 와코 오사카 부지사였다. 그 옆에는 텐노지구미 굴지의 무투파 조직원 토가리 게냐와 센도 나리유키가 있었다. 늦전에 달리는 기차에서 사람을 던졌다 하던데. 저 깔끔한 가르마. 보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인걸. 뭔 소린지 도무지 감도 안 잡히네. 시간이 없다. 우리는 가볍게 인사를 마치고 회의에 돌입했다. 그 많은 경비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만 그건 그렇고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부지사님의 협조 덕분에 우리 텐노지구미 조직원이 일부 경호를 맡게 되십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경비 회사에 부탁했더니 들어주더군요. 믿을만한 경호원을 찾으신다지요. 텐노지구미는 어떻습니까? 안전을 생각한다면 텐노지구미 조직원을 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말씀대로 하죠.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아 인원은 몇 안 되지만 텐노지구미 조직원을 경비로 채용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부지사의 권력인가? 경원으로 잡입하면 안을 우리가 쥐락펴락할 수 있겠네. 그래도 부지사님께서 직접 지명한 거라 경비가 허술하면 안 됩니다. 조직 이름에 먹칠할 수는 없으니까 모치즈키를 잡으려고 하면 이주인 씨랑 시부야 힘이 꼭 필요합니다. 과연 텐노지구미 오사카에서 이들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치즈키는 책임지고 지옥 밑바닥에 떨구겠습니다. 지옥행 서류는 제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아이고, 저런 보소 비서 다 됐네. 회의는 밤새 진행되었다. 파티 당일 텐노지구미 전투원이 현장에 경호원으로 투입되었다. 복도가 엄청 화려한데요. 눈이 엄청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쩌다고? 모치즈키는 VIP 손님이니 비밀 통로로 출입하겠군요. 일반 경호원인 그들은 모치즈키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었다. 파티가 시작되면 정작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검문을 통과했다. 스노야마 의원님이시죠? 신원 확인했습니다. 고맙소. 토가리는 입구에서 출입관리 업무를 맡았다. 국가 규모의 파티답게 보안이 철저하군. 평소 같았으면 여길 절대 통과할 수 없었겠지만 잠시 신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타나카 의원님이시네. 예. 안으로 들어가 있어. 고맙습니다. 나는 태연하게 검문을 통과했다. 시부야는 이전에도 부지사의 경호원을 맡았던 적이 있으니 모치즈키 어디 있는 거냐? 이곳에 있어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파티장에 들어온 너는 모치즈키를 찾기 시작했다. 텐노지구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난동을 피울 순 없어. 쇠도 새도 모르게 신병을 확보한다. 내가 생각에 잠겨 있었을 바로 그 무렵. 처음 보는 얼굴이군. 굳은 결의가 느껴지는 표정이야. 마음에 들어. 전통 옷을 입은 남자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정치의 뜻을 둔 자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실로 궁금하군. 목소리만으로 이곳의 공기가 일그러지는 듯했다. 심장이 격하게 뛰었다. 이자는 설마 어르신? 그 순간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어머니, 아버지! 이주인 일가 참살 사건. 그 사건의 흑막에 바로 이 남자라는 소문이 있다. 죄송하지만 하지만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급한 볼일이 있어서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넨 틀림없이 거물이 될 거야. 훗날 다시 만나길 기대하지. 나는 조용히 남자를 지나쳤다. 한편 텐노지구미 조직원들은 검문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비 업무에 나섰다. 연회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 이 많은 곳을 다 경호해야 한다니. 그때 한 웨이터가 도가리를 스쳐 지나갔다. 웨이터의 모습은 얼핏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도가리는 그 웨이터에게서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 뭔가 수상한데 제 접시에 있는 건 먹고 묵직한 게 심상찮다. 그 순간 웨이터가 접시 안에서 총을 꺼냈다. 국가당 놈들, 이 세상에서 없애주마! 웨이터는 한 정치인에게 총을 조준했다. 당대표가 책임지고 죽어라! 어딜 감히! 토가리는 신속히 웨이터에게 육각 수리검을 던졌다. 수리검은 웨이터의 손등을 관통했다. 한편 타카즈키는 그 정치인의 왕패를 자처했다. 최악의 경우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자네는 샌도는 웨이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파티 중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겠다? 걱정 마. 당장 죽이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텐노지구미는 불온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했다. 한편 그 무렵 시부야는 한 남자를 목격했다. 여기 있었구먼. 비밀에 붙여졌던 귀빈실로. 경계가 장난 아니네 얘. 모치즈키가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경호원으로 잠입한 이상 이곳에서 소란을 일으킬 순 없다. 처음 뵙겠습니다. 모치즈키 의원. 난 오사카 부지사 비서락 하는 사람입니다. 비서? 미안하지만 난 바쁘다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애국자라는 소문 익히 들었고요.
엑스포 수익 중 일부를 의원님께 지원해드리고 싶다 하여 부지사님이 직접 제안하신 사안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모치즈키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부지사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군. 부지사님은 지금 뒤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기밀 사항이 많다 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치즈키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뒤에 계신 분은 경호원이시죠? 따라오이소. 시시한 액수라면 가만두지 않겠네. 경호원은 제안을 받아들여 시부야를 따라갔다. 시부야는 연회장 옆에 위치한 창고로 그들을 안내했다. 도착했군. 자넨 누구지? 부지사는 어디 있나?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모치즈키, 각오해라. 아오하지마의 분노를 똑똑히 느끼게 해주지. 그 살점을 갈갈이 찢어 나락으로 보내겠다. 이제 사리를 억누를 필요는 없다. 경호원들이 신속하게 총을 꺼냈다. 누구냐? 발포하겠다! 그러나 그들 뒤에는 시부야가 있었다. 악당을 지키는 놈도 결국 같은 부류다 이 말이야. 시부야는 경호원들의 목을 동시에 졸라 제압했다. 네 이놈! 비서 따위가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지갑만 보고 판단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제가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시체 같은 얼굴에 기괴한 녹양, 그리고 고요한 발소리. 남자가 나서자 모치즈키가 소리 높여 웃었다. 어리석은 놈들! 이자는 어르신께서 보내신 암살자다! 네 놈들은 여기서 끝장이다! 나는 이자의 이름을 안다. 그 이명은 피분수의 에비하라. 몸에서 악령을 빼내야 타겟의 몸에 무수한 구멍을 뚫어 피를 전부 뽑아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놈은 고전 무술의 달인이다. 너희들을 처리하면 보수를 두둑이 챙겨주신다고 어르신께서 약속하셨다. 무기를 다루는 법부터 낙법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벽에 가깝다. 놈과는 아무 연관이 없지만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듣고 있자니 심기가 뒤틀렸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지 않군. 덤벼라. 다음 순간 남자가 엄청난 기세로 달려들었다. 몸에 구멍을 뚫어주지! 하지만 나는 놈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 그리곤 체중을 실어 박치기를 날렸다. 땅울림을 방불케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놈의 이마는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놈이 다시 눈을 부릅떴다. 그리곤 인류 암살자답게 질러 죽여주마! 재차 검으로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뇌진탕의 영향으로 공격은 수포가 되었다. 찔리는 건 네 눈이다. 나는 놈의 눈을 찌른 뒤 턱을 강제로 잡아뜯었다. 헛소리 작작 짓거려라. 그리곤 망설임 없이 남자의 칼을 빼앗아 이건 위험하겠군. 이리네. 킬러의 머리에 칼을 찔러 넣었다. 너 어디 출신이냐? 이걸로 끝이다.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승부였다. 모치즈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상대를 단단히 잘못 골랐대. 경원이 없는 모치즈키는 늙은 돼지에 지나지 않는다. 단죄의 시간이다. 따라와라. 잘 다녀오이소. 이리하여 나는 모치즈키의 신병을 확보했다. 도쿄로 돌아가기 전 한 원자력 시설에 잠깐 들렸다. 카케타니, 시설을 빌려줘서 고맙다. 이자의 이름은 카케타니 준타. 모 대학에서 원자력을 연구하고 있다. 기밀 시설이지만 이주인 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야 없죠.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 시설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가 있었다. 수조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심상찮게 빛났다. 대량의 물은 연료봉을 냉각시키고 방사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이 수조에 빠진 사람은 무조건 피폭되겠군. 바로 그겁니다. 도쿄를 귀환한 나는 모치즈키를 고문실로 옮겼다. 화력 최대치! 준비 다 됐습니다! 알겠다. 나라 이미지에 먹칠한 놈에게 얼굴은 필요 없다. 나는 토치로 기절한 놈을 깨웠다.
놈이 질러대는 추악한 비명을 무시하고 질문을 던졌다. 내 얼굴. 넌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핵실험으로 많은 사람을 피폭시켰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자 놈이 추악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쇠약해진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진 못할 망정. 그깟 작은 섬이 뭐라고? 사람들이 피폭됐다고 해서 무슨 영향? 그 순간 모치즈키의 잇몸에서 피가 튀었다. 이제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군. 증상이라고? 설마? 그래, 넌 피폭됐다. 핵연료 수조에 담가두었거든. 말도 안 돼. 놈은 충격적인 현실을 직시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오지. 에어컨 온도 18도로 맞춰뒀어요. 뭐라고? 우리는 놈을 고문실에 방치하기로 했다. 백혈구가 고갈된 상태에서 바람을 맞게 되면 금세 폐렴에 걸리게 된다. 분뇨로 번복된 상태로 방치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났다. 오랜만이군. 못 본 새 많이 달라졌네. 괴로워. 살려줘. 나는 모치즈키의 피부를 2mm씩 발라내기 시작했다. 피부가 없어서 좋군. 우선 지능형으로 시작하지. 피부가 벗겨진 상태로 살점이 깎이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피폭으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소판이 감소한 탓에 피가 멈추질 않아. 어때? 무섭지? 고문은 이제 시작이로고. 상처 부위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왔다. 원하는 대로 출혈을 멈춰주도록 하지. 뜨겁게 달궈놨답니다. 결국 과다출혈로 죽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우리는 모치즈키를 달군 철판 위에 올려놓았다. 불로 지지면 출혈이 멈출 거야. 이것은 중세시대 이단자에게 행해졌던 화형을 재현한 것이다. 바싹 구워진 모치즈키가 무어라 중얼거렸다. 살려주십시오. 원래 실험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지 않습니까? 녀석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알겠다. 그것도 그렇군. 역사적으로 위종자들은 때때로 나라를 위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켰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국익을 위해서라 한들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분노와 한의 불꽃이 가슴 속에서 영원히 불타오르지. 아무 죄도 없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으니까. 요시코! 그 순간 인간은 진정한 악귀가 된다. 대체 왜 아무 죄도 없는 마을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야 하냔 말입니다! 그 순간 고모다시의 통곡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나는 그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자다. 그러니 나는 진정한 악귀다. 네 놈만은 절대로 용서 못해. 이제 날 수레바퀴에 매달아 모든 뼈를 부술 것이다. 그 후 놈은 고문과 피폭의 고통에 몸부림친 끝에 사망했다. 이리하여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고모다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세상에서 아내와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마쳤다고 보고하겠습니다. 이주인 씨, 당신을 만난 건 큰 행운이었어요. 온갖 치료에도 불구하고 코모다씨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코모다씨, 당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분해요. 희생자들의 혼이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이 손을 피로 물들일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